지금부터 이제 물권법의 사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6번이요. 갑소유 X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는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을과 병이 Y 건물을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봐, 여기. 이건 이제 우리가요, 물권의 청구이라는 것을 금방 할 수가 있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요. 지금 이게요, 갑소유 X지죠. 여러분, X지, Y지 이렇게 하면 뭐가, Y 건물 이렇게 하면 뭐가 헷갈리냐면 건물하고 토지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갑이면 갑, 을이면 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밑에 가가지고 다 지금 뭐죠? X냐 Y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헷갈릴 수 있어. 알겠죠? 그럴 때는 빨리요. 이건 X라 가보는 것이고 여기 건물 있죠? 건물이 뭐다? 을이죠? 을 소유 건물 Y다 이렇게요. 근데 이게 아마 1층, 2층 건물인가 봐요. 그래서 1층을요 누구한테요? 병한테 임대했다 이 말이에요. 임대했다. 됐죠? 여기 임차인이죠? 자, 그럼 봐 이제. 근데 여기서 보면 권한, 사용 권한 없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요 불법으로 건축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이 건물 있죠? 건물은 신축됐죠? 신축하면 이거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가 을이죠. 을이요 대지 점유자예요. 대지 점유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죠? 이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점유자죠. 건물의 점유자니까 임차인은요 대지 점유자가 아니다. 대지 점유자가 아니에요.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해. 근데 이것은 갑이 을한테 지금 임대를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무작정 점유했죠. 그러니까 이때의 대지 점유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점유다. 불법 점유니까 건물을 뭘 해야 된다? 철거를 해야죠. 철거. 알겠죠? 그러면 철거를 누구한테 행사한다?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 을한테 철거하게 해야지 병한테 철거하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병은 건물에 대한 점유자지 대지에 대한 점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갑이요 을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철거를 청구. 그런데 을이 소유자니까요 을한테요 퇴거하라고 청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려면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이 임차인한테 뭐라 한다?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뭐하고 해지하고 을한테 뭐라고 할 수 있다? 퇴거하라고 말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봐야 된다. 자, 1번은요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가 있다. 누구 상대로? 을이죠. 을이 건물 소유자, 대지 불법 점유자, 철거 청구를 말한다. 방해 제거 청구 이 말이죠. 방해 제거.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는 뭐죠? 소유권에 대한 무슨 청구다? 반환 청구죠. 그래서 방해 제거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누구한테요? 을에게 이렇게. 3번은요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이 을은 건물 뭐다?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신축이면 소유자니까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자, 4번은요 갑은 병을 상대로 임차인이죠. 그래서 임대인 을을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라고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줬죠. 미등기. 그러면 갑은 누구를 상대로? 정을 상대로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요 잘 봐. 여기서 딱 보면 이게 갑이죠. 갑인데요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죠. 무단으로 건축해서 을이 지금 이것을 매매를 했죠. 매매를 해서 지금 현재 누가 지금 소유자다? 정이요. 이렇게 갑이죠. 그런데 이 정이 등기가 된 경우가 있고 미등기가 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기가 돼 있으면 당연히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니까요. 당연히 등기가 돼 있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지금 잘못한 거죠? 을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정은 잘못했어 안 했어? 귀책 사유가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는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기서 지금 정은 귀책 사유가 없죠. 귀책 사유가 없어. 귀책 사유가 있어 없어? 없죠. 없어. 철거 청구할 수 있는가?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냐?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 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지 않고 우리가 물권과 청구권은 물건이 침해를 받고 있잖아요. 내 소유권이 침해를 받고 있잖아요.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을 없애면 되는가? 상대방이 지금 물건으로부터 침해를 받고 있지 사람으로부터 침해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 사유를 요하지 않고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정은 등기가 되어 있는데 잘못이 없죠. 그래도 철거해야 돼. 왜요? 처음부터 이 건물이 잘못됐으니까. 나는 이 건물로 인해서 침해를 받고 있지 사람으로 인해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이 미등기죠. 미등기. 지금 여기는 미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갑은요 미등기인 정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미등기인 경우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무슨 소유자라고 한다?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자로서 건물을 철거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미등기일 때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요, 이 사람이 미등기죠? 미등기일 때는 그러면요, 을에게요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에게는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한테, 이 사람 미등기니까 을한테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건 등기됐죠.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요, 이때는요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이면 아무렇게나 있다 하지 마. 없다. 알겠죠? 왜냐? 이 사람은 완전한 소유자잖아요. 우리가요 누가 누구한테 행사한다? 현재 침해받은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 이 사람이 건물의 완전한 등기부상의 소유자니까 건물의 토지에 대한 점유자죠. 그래서 오직 정만 상대로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미등기인 경우는요 법률상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고 사실상 소유는 누구다? 정이죠. 둘 다 소유자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미 등기가 돼 있죠. 그때는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을에게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인도해진 경우 정을 상대로 철거를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철거를 구하고 또 누구한테도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을에게도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27번. 27번 보면 갑 명의로 등기된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을이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지금 갑 명의로 등기되어 있죠.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관계 서류를 뭘 했다? 위조했죠. 위조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뒤 여기까지. 지금 현재요 누가 소유자다? 현재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현재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지금 갑의 건데요, 을이 등기소를 위조해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현재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갑. 등기는 뭐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요, 현재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병에게 임대를 했어. 그리고 병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또 완성을 하고 보존 등기를 해서, 누가 주택을 완성했다? 병이 주택을 완성했죠. 그럼 누구의 소유이다? 병 소유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봐. 지금 현재 이게 누구 거냐? 갑이죠. 갑의 건데요, 여기요 지금 등기 서류를 뭘 했다? 위조했죠. 누가? 을이 위조했죠.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 그래서 갑은 을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요 이 을이 이것을 병한테 뭐였다? 임차인이죠. 그래서 병이 여기다 건물을 병이 신축을 했다. 그럼 신축했죠. 이 건물은 소유자가 누구다?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죠. 병이 소유자다 이렇게. 그럼 병이 건물의 소유자는요 대지 점유자죠. 대지 점유자. 그런데요 갑의 입장에서는요 둘이는 뭐 임대차가 있고 없고, 우리는요 이 을은요 땅을요 병한테 임대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을은 병한테 임대해 줄 수 있어 없어? 뭘 떨어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을은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때 병은 갑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병이 건물의 소유자죠. 건물의 소유자는 대지 점유자인데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죠. 갑의 입장에 봤을 때. 그래서 대지도 불법점이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건물의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병 열받아 안 받아? 받죠. 병은 누구한테 쫓아가야 돼? 을에게. 그걸 담보 책임을 추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자 기억. 갑은 병을 상대로 대여 안 돼요? 퇴거 청구 안 되죠. 이건 누구예요? 자기가 소유자죠. 소유자한테 퇴거하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퇴거하라고 안 된다.
자, 2번 니은 태거 청구 안 되죠. 자, 니은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진정 명의 회복 이 말이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하든지 또는 말소 청구를 하든지. 말소 청구 봐봐요. 지금 등기부가요 1번 누구에서 갑, 2번 누가 포대해서 을. 그래서 을의 등기를 뭐 하든지 말소하든지 내 앞으로 무슨 등기 하든지 이전 등기를 하든지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것은요 갑은 병을 상대로 갑은 병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죠? 이 건물로 인해서 침해를 받고 있죠. 지금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요 여기서 병은 누구에게? 병은 을에게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알겠죠? 담보 책임 이렇게. 리얼 만약 정이 그 주택을 병으로부터 임차하여 여기서 또 여기서 또 정이라는 놈이 또 여기 또 임차인 또 있네. 임차인 알겠죠? 임차인. 그런데 이 임차인은요 건물 소유자다, 건물 점유자다. 건물 점유자죠. 건물 점유자니까 이 사람은 대지 점유자다 아니다. 대지 점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갑은 이 정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요 갑은 뭐는 안 된다? 철거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갑은 정한테 뭐라고 할 수 있다? 퇴거는 청구할 수 있다. 퇴거. 아무리 주민등록을 맞추고 필요 없어. 알겠죠? 주민등록 맞추고 거기다 또 등기까지 하고 엉덩이로 2번 눌러도 안 돼. 절대로 안 돼. 아무리 안 돼. 뭐가 있어도 안 돼. 무조건 이 사람은 뭐다? 이 사람은 그냥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야지 건물에 철거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할 수 있다.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앞에하고 두 문제가 보통 물권적 청구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해년마다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이쪽 사료 문제를 보면 다 끝이야?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에요. 그래서 뭔지를 보겠죠. 아무튼 4번이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이 사례형 문제를 딱 보면은 이 문제만 보면 이런 유형의 사례는 다 해결할 수 있죠. 알겠죠? 그런데 물권적 청구는 이제 이론 문제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는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고,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몇 가지만 좀 더 우리가 암기해놓으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는 귀책 사유를 유하지 않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사유,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는 종전 소유자, 다른 말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다른 말로 양도인 또는 매도인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한다? 현재 침해받은 소유자, 물권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 이때의 점유자는 누굴 얘기한다?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를 포함하지만 누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물권적 청구권에는 방해 제거 청구가 있는데, 방해 제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침해 중인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침해가 종료가 됐다, 결과, 종료 또는 결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지,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없고, 우리가 방해 제거를 청구하다 보면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 그 방해 제거 청구권 속에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알겠죠? 그것을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28번. 대금을 완납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대금을 완납했단 말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네. 목적으로 인도받았다. 그걸 뭐다? 점유네, 점유. 이 점유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우리는요 213조에 보면 소유자는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을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갑이 을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이전해 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을이 돈을 다 지금 완납했다고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등기는 아직 안 해줬어. 을한테, 매수인한테. 그래도 을은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서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토지, 건물의 인도,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죠. 이 사람이 지금 인도받고 다 있는데 등기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여기요. 지금 갑이 있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해서 이 갑이요 대금을 받았죠. 그런데 등기는 아직 갑이 가지고 있죠. 이 갑을 뭐라고 한다? 형식적 소유자, 법률적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을은요 물건을 인도받았죠. 인도받았죠. 인도받았단 말은 점유하고 있죠. 점유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따라서요 비록 이 사람이 미등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갑은 을에게 건물의 인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 을은 무슨 소유다?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점유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미등기니까 여기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겠네.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런데 몇 년이다? 10년인데 만약에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만약에 점유를 상실한다. 상실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을이요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병한테 처분해. 병한테 처분해. 그러면 이 처분을 뭐라? 처분을 점유 계속이라고 하는 것이다. 처분을 점유 계속. 알죠? 처분을 점유 계속이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고요. 점유 상실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병도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병도 을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병이 지금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니까 병의 을에 대한 등기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면요 봐봐,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은 점유 계속으로 인정하고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데, 취득시효에서는 전혀 다르다. 취득시효,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에서는 여기서 등기가 있죠. 등기가 갑이고요, 여기서 점유하고 있죠. 점유 누구다? 을이죠. 을이 했는데 을이 20년이 됐죠. 20년이 된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점유를 이전하죠. 그러면 이것은 을의 점유 상실로 봐. 판례가 점유 상실 다 다르다고. 점유 상실로 보고 을이 병한테 점유를 이전시킨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0년 안에 갑한테 등기를 이전받아서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 돼.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하고 약간 다르다. 그것을 알면서 지금부터 보면 1번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은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갑과 을 사이에서는 실질적 소유는 누구다? 매수인이다. 실질적 소유. 그런데 봐봐, 제3자는 항상 뭐만 쳐다본다? 등기부만 쳐다본다. 등기부. 제3자가 봤을 때는 소유자는 누구다? 갑일지는 몰라도 갑과 을 사이에서는 실질적으로 따진다. 그래서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 그래서 봐봐. 여기 우리가 법정지상권 나오죠. 법정지상권 보면 뭐죠? 갑의 토지하고 갑의 토지와 갑의 건물을요 한꺼번에 일괄해서 을이 매수했어. 을이 매수인데 을이 대지만 등기해. 대지만 건물은 등기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이 을이요 갑하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다 넘겨받았죠. 땅도 넘겨받고 건물도 넘겨받았는데 대지만 등기하고 건물을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는 누가 건물에 대한 소유자다? 누구죠?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 실질적으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을이 되죠. 을이 되죠.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나중에 달라져야 되죠. 근데 여기는 갑으로 했다가 을로 동일하네. 똑같잖아요. 을병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똑같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 이것을 사실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두 당사자 간에는 항상 실질적으로 따져. 등기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등기는 제3자와 관계에서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가 없어도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갑이 매매 대금을 넘겨받고 물건을 인도했으면 실질적으로는 누가 소유자다? 물건에 대해서 매수인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등기가 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라다? 법정지상권에서 대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했는데 대지만 등기 이런 말이 나오죠.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 다시 매수한 자 누구다? 병이죠. 매도인은 누구죠? 갑이죠. 갑은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병. 병에 대해서 여기 봐. 여기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병은요, 이 병은 을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았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반환 청구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을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병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해.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없다 이렇게. 자, 3번 삼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여기를 봐봐.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자, 이 말의 뜻은 저 설명을 해. 여기요, 갑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있어요. 갑이 매도인이죠. 이 사람이 누구다? 매수인이죠.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이 신탁자가 되죠. 신탁자가 되고 병이요, 수탁자가 되죠. 그래서 갑이요, 을이요, 갑의 건물을 사가지고 그 뭐라냐,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는 등기를 안 해. 중간 생략형이죠. 그래서 갑한테부터 해서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수탁자 앞으로.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알겠죠? 명의탁이니까.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이 건물을 을이 샀으니까 신탁자가 건물을 점유한다면 점유하고 있고, 그러면 수탁자 앞으로 등기했는데 등기는 무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갑하고 을 사이의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똑같잖아요.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점유를 지금 인도받아고 저보통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점유하고 있다.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다. 신탁자가. 그 말은 뭐다?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신탁자의 매도인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어떤 구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원인이 돼서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등기 청구권은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같은 말이죠. 지금 같은 말 알겠죠?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됐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했죠. 지금 병한테 점유를 상실한 이상, 누구죠? 을이죠. 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OX 이거 봐봐.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처분을 점유 상실로 본다고 해서 점유 계속으로 본다. 점유 계속. 자, 여기서 문제. 우리는 제척기간 있죠. 형성권인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점유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죠. 지금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제척기간은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도 제척기간은 뭐 한다? 진행한다. 이게 바로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제척기간은 진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제척기간은 뭐 한다? 진행한다. 그럼 여기서 뭐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제3자 병에게 처분하고 3자한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했다. 그래도 이것은 을은 점유 계속으로 본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누구 거예요? 갑하고 을 간에는 실질적으로는 누구 거예요? 을 거죠. 을 소유니까 갑이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똑같은 말이 어디서 나왔죠? 똑같은 말이 묵건대리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상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이미 상대방한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누가 소유자다? 상대방이 소유자고 묵건대리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니까 묵건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똑같단 말이죠. 여기도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는
비록 등기는 매도인 앞에 되어 있어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목적물이 인도가 됐죠. 그러면 매수인은 점유할 적법한 권한이 있죠. 그래서 부당 이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매수인을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몇 번이다? 자, 그다음에 5번. 자, 29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을과 병 모두 매매 대금을 지급했으나 각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사례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를 얘기하는 거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그다음에 을이 있고 병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을은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다시 매매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갑한테 부탁해서 갑이요 직접 병 앞으로 등기를 해. 그러면 이 등기는 갑과 을과 병이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합의가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병의 등기는 무조건 뭐가 된다? 유효하다. 유효. 무조건 등기는 유효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병의 등기는 유효이죠. 그런데 합의가 있고 없고 떠나서 무조건 유효해요. 그런데 유효여도 형사처벌은 받아 안 받아? 형사처벌은 받는다. 알겠죠? 그런데 아직 병이요 미등기다. 그러면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죠. 이 등기 청구권은 전원의 합의가 있느냐 합의가 없느냐 이 말이죠.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을을 뭘해서 대위해서 청구하고 합의가 있다. 그러면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청구한다? 직접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를 청구한다. 직접 청구한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요 만약에 갑이 거절할 수 있죠. 갑이 거절하면 어떻게 한다? 을을 뭘해서 대위해서 청구하고 따라서 합의가 있어도 갑이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병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까지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남아있다? 의무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요 갑하고 을하고 1억이었는데요 을이 병한테는 1억 2천에 팔았어요. 그러면서 갑한테요 1억 2천에 등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갑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할 수 없이 병이요 을한테 갑한테요 반 그래서 1,000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1,000을 더 줄 테니 해달라. 그럼 갑이 해줄 수 있죠. 이걸 뭐란다? 매매 대금을 뭐했다? 인상했죠.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을이 갑하고 계약이 있어가지고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청구권이 채권을 병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요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해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병에게 등기가 이미 되어 있어도 갑과 을 간의 원인행위가 해제로 인해서 무효가 됐죠. 그래서 갑은 병 명의의 등기에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요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뭐란다? 등기 청구권이죠. 이 등기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채권을 을이 병에게 넘기고 싶어 이것을 채권 양도라고 하는 것이다. 채권 양도요. 그럼 여러분 이 채권 양도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통지나 승낙이 있으면 돼. 그래서요 원칙적으로 뭐가 있으면 된다? 통지나 승낙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판례가 뭐라 했냐면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가지는 등기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통지만 하거나 또는 승낙만 있으면 된다. 통지나 승낙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우리가요 이 중간 생략 등기에서 등기 청구권을 양도를 할 때는 통지나 승낙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통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승낙. 통지 플러스 승낙. 즉 을이 통지하고 갑의 승낙이 있어야 돼. 을이 통지했으나 갑의 승낙이 없으면은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인 경우에는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무효 마이너스 중간 생략 등기 합의 단속 규정 유효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무효가 되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 1번.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OX, X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있죠. 언제까지요? 병에게 등기가 되기 전까지 이렇게. 2번, 갑을병 전원에 합의가 없다. 합의가 없으면 직접 청구해요? 대위에서 청구해요? 대위에서. 대위. 을을 대위에서 청구한다. 대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3번, 갑을병 전원에 합의가 없어서 갑이 직접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 합의 없이 이미 등기가 됐어. 등기가. 얘기했죠. 중간생략 등기가 이미 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이다. 합의가 있고 없고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이다 이렇게. 자, 4번, 갑을병 전원이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했죠? 합의를 했는데 병은 을을 대위하여. 대위. 합의를 했으면 어떡하죠? 직접 청구죠? 합의가 있어도요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왜요? 합의를 했는데 갑이 등기하기를 거절을 해. 그러면 중간자의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우리가 직접 청구한다는 것은 갑한테 병 앞으로 직접 등기를 해달라 이 말이고요. 대위해서 청구한다는 말은요 갑한테요 을 앞으로 등기하라 이 말이죠. 을을 대위하니까 그러면 을 앞으로 다시 을에게 다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행사할 수 있다? 직접 행사할 수도 있고 합의가 있으면 대위에서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5번은요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했네요. 양도. 여기 양도 나오네요. 양도이면 양도에 대한 통지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 승낙도 있어야 돼. 동의나 갑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틀렸어. 승낙이 없더라도 틀렸어. 승낙이 있어야 직접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용 30번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자기 명의로 등기 없이 여기 봐봐. 등기 없이 병에게 여기서 중간 생략 등기죠. 1번 갑을병 3자 간에 갑으로부터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한다 대위다. 원칙은 직접이고 대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2번 일단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가 됐다. 이미 등기가 됐어. 그러면 그것은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합의가 없더라도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3번 갑을병 3자 간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다. 합의가 아무리 있어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의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언제까지? 최종적으로 병에게 등기가 격려되기 전까지. 자, 4번은요 갑을병 3자 간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고 합의가 있은 후에 계약이 갑하고 을하고 해제가 됐어. 갑하고 을하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죠. 채권이 없으니까 그것을 병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등기를 해줄 뭐가 없고 의무가 없고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없다? 권리가 없다. 그래서 병의 등기 청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고 만약 이미 등기된 경우 써봐. 만약 이미 병에게 등기된 경우 말소 청구 가능,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갑을병 3자 간 중간생략 등기 합의 후 이렇게 돼 있나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 대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합의 후에 인상했죠. 그러면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인상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이런 거죠. 봐봐.
갑하고 을하고 병 간에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하기로 합의가 있죠. 잘 봐, 합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합의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기로 갑을병에 합의했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죠. 대금과 등기는 무슨 관계? 동시에니까 갑이 을한테 대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해준다 이 말이죠. 매매대금을 인상했으면 인상된 대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알겠죠?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것을 알아요. 왜요? 대금과 등기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몇 번? 5번? 답이 없다고? 다시 한번. 자, 다시. 자요, 1번. 갑을병 3자 간에 갑으로부터 병으로 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병이 직접 갑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2번. 일단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그것은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번. 갑을병 3자 간에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의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4번. 갑을병 3자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 후에 갑과 을이 그들 사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죠. 합의해제. 그러면 갑은 병의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해제하면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요. 5번요. 갑을병 3자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 후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죠. 그러면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뭐 다 맞네요. 알겠죠? 이렇게. 자, 31번은요. 이것은 뭐냐? 가등기죠. 자, 그럼 보면 갑 소유 부동산의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호조례한 가등기죠. 가등기가 격려. 가등기는 모두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하나는 수은이변적, 하나는 담보 가등기가 있죠. 그럼 담보 가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이죠. 가담법에서 인정하니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안 한다?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 부동산 양도 담보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아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알겠죠? 그래서 유효, 격려되었다.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봐봐. 이제 가등기를 보죠. 가등기는 되게 간단해. 알겠죠? 가등기를 가지고 틀렸다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1번 갑이죠. 자, 2번요 을이죠. 2번 을이요 가등기를 하죠. 가등기. 언제요? 2월 1일 이렇게. 그러면 가등기가 있는데 3번요 병한테 처분할 수 있죠. 자, 이것만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가등기가 있어도 갑은 병에게 처분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 가등기가 있어도 병은 갑한테 등기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다 해서 병은 갑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없다. 그 다음에 가등기는요 무슨 등기를 해야 되죠? 본등기 하죠. 그래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청구권이니까 채권이죠.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 그래서 만약에 가등기가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10년 안에 본등기를 하지 않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더 이상 본등기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 현재 병이 소유자죠. 언제까지 소유자죠? 언제까지 소유자? 을이 뭐 이전까지? 본등기 전까지. 을이 본등기하기 전까지 병이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요 만약에요 이 을의 가등기가 10년이 되죠. 그러면 이 가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할 때 아무데나 그냥 들이대면 안 돼. 갑이 말소한다고 그래. 어떤 사람들 많고. 갑이 지금 병한테 팔았잖아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니까 병이 말소를 하죠. 여기서 문제예요.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말소 청구권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왜 물권적이다? 우리가 소유자, 물권자가 행사하면 물권 청구권, 채권자가 하면 채권적 청구권이죠. 여기서 문제, 을은 본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그러면 가등기가 돼 있으니까 본등기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뭐죠? 여러분,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니까. 물권이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뭐다? 채권이죠. 그러니까 채권적 청권이죠. 병은 현재 누구다? 현재 소유자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하니까 물권적 청권이고. 다시 한번 점유취득시효. 이러다 나세겠네.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언제 소유자다? 등기를 해야 소유자다. 그러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겠네? 그러면 이 등기 청권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그래서 그러면요, 채권적 청권을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다? 네 가지네, 네 가지 알아야 되죠. 첫 번째가 뭐다? 매수인. 매수인은 채권적 청권이죠. 매수인. 두 번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점유취득시효. 또 하나가 있어. 방금 앞에 있어. 뭐다? 우리 이거 이 가등기 바로 앞에 있어. 앞에 문제.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에서 최종 양수인의 등기 청권. 최종 양수인은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어도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그래서 채권적 청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에서 최종 양수인의 등기 청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청권, 점유취득시효에서 등기 청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매수인의 등기 청권. 무슨 청권이다? 채권적 청권이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임차인, 그 다음에 환매죠. 알겠죠? 그것은 채권법에 있죠? 그래서 채권적 청권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죠? 본등기 청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 아니, 소멸시효 걸리면 병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물권적 청권.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권은 혼동이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혼동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을이 다른 원인으로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본등기 청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가등기는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등기의 추정력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가등기는 예비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등기에 기해서 가등기의 기한, 가등기의 기해, 가등기의 기한 어쩌고저쩌고 된다, 안 된다? 가등기에 기해서 돼, 안 돼? 안 된다. 가등기에 기해서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 말소, 본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가등기에 기한 무효인 등기의 말소 청구, 가등기에 기한 가압류 무조건 안 된다. 왜? 가등기는 예비 등기에 불과하고 실체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를 가지고 뭐가 안 된다. 그래서 가등기의 기한, 가등기의 기해, 가압류, 가등기의 기한, 처분금지 가처분, 가등기의 기한, 무효인 등기의 말소 청구 다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뭐는 된다? 뭐는요? 여기요. 가등기의 대한,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 된다, 안 된다? 돼, 안 돼? 된다 이 말. 가등기에 대해서는 된다. 가등기 그거 처분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말이죠. 알았죠?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말이죠. 뭐 할 수 있다?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할 수 있다. 가등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가등기를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 가등기는 실제법적 효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 본등기를 해야죠. 본등기를 해야죠.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언제부터? 가등기 시로 뭘 한다? 소구. 그래서 여기요, 소구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 또 한 번, 왜냐면 우리가요, 소구표가 있냐 없냐 할 때 이게 꼭 가등기가 나와. 그런데 여기 왜 그래요?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시부터 소구 판단 안 한다.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다음 중에서 소구표가 없는 거 이게 나와. 첫 번째, 무효 등기의 추인, 그 다음에 기한의 도래, 조건의 성취, 해지.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순위. 그럼 뭐를 해? 소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물권 변동의 효력. 소구 판단 안 한다? 안 해. 그때부터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순위. 뭐 한다? 소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물권 변동. 소구 판단 한다? 안 해. 해지권, 소구 판단 안 한다? 안 해. 취소와 해제. 취소나 해제라면 소급해서 무효.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무효. 장래. 알겠죠? 그 다음에 무효 행위의 추인.
소급하지 않죠. 무효행위 취입. 또 뭐가 소급하잖아? 기한.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어. 기한은. 조건.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어. 합의가 있어야 소급을 해. 조건의 성취. 알겠죠? 소급표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다. 그렇게. 그때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본등기 시. 알겠죠? 언제요? 10월 1일 했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소유자가 되고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자, 여기서 문제. 그럼 본등기를 하려면 누구한테 본등기를 청구한다? 누구한테? 갑한테, 병한테? 누구한테 본등기를 청구해? 여기 봐봐. 본등기를 청구하죠? 순위가 2번이잖아요. 2번은 몇 번 다음에 2번이에요. 그래서 양도인한테 하는 거야. 양도인한테. 이걸 양수인이라고 그래. 양도인한테 본등기를 청구해. 여기서 문제. 우리가 환매. 1번이 갑이죠? 갑 있고 2번 을이죠? 그리고 여기요. 2, 1. 그래서 갑이요. 동시에 환매 특약이 등기를 하죠. 환매. 그러다 환매 특약이 등기는데 갑이 을이 이것을 다시 3번 병한테 팔 수 있죠? 그러면요. 이 갑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았죠? 나는 부기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갑이요. 환매권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환매권. 그러면 이때 갑이 환매권을 행사할 때는 누구한테 환매권을 행사한다? 1번 을에게 한다. 2번 병에게 한다. 누구한테 환매권을 행사한다? 환매권 누가 행사해? 여러분요, 여기 봐봐. 어제 한 거잖아요. 여기 지금 환매 특약이죠. 환매권을 했는데 환매는 부기 등기죠. 부기. 여기는 가등기고 눈이 썸 보라고. 가등기는 1번 다음에 2번에 가등기죠. 가등기는 진짜 등기가 아니죠. 본등기, 종국 등기가 아니죠. 본등기, 종국 등기를 해야죠. 종국적으로. 그러면 이 칸이 지금 비어있죠. 블랭크죠. 그러니까 2번을 채워야 되죠. 2번은 1번 다음에 2번이죠. 순서. 그래서 그걸 순위 번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등기 할 때는 위에서부터 채우죠. 내가 만약에 5번이다. 그러면 4번한테 본등기 해달라고 하지 6번한테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5번은 4번 다음에 5번이잖아요. 6번 다음에 5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등기는 양도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뭐란다? 이 사람을 가등기 권리자, 이 사람을 뭐란다? 가등기 의무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문제가 나온다? 양도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한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응용해서 가등기 의무자에게 청구한다. 똑같은 말이라고. 왜요? 갑이 을한테 가등기 해줬으니까 을은 가등기 권리자고 갑은 가등기 의무자잖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부기 등기는 뭐예요? 부기는 이미 2번에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의 1 그러면 이것은 2번 등기가 이미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그럼 2번이 있으니까 그래서 3번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4번이 돼야 되죠. 4번. 4번은 몇 번 다음에 4번이다? 그러니까 최종 양수인한테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최종 양수인한테. 여기서 우리가요 환매 특약에서 환매권에서 나온단 말이죠. 환매권을 행사하자고 할 때 현재의 양수인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양도인 누구다? 매수인 을에게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소유자에게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는요 누구한테 행사한다? 가등기 의무자. 그걸 누구라고 그래? 양도인이라고 그래. 양수인이라고 그래.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양도인에게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문제예요. 1번 갑이 병에게 한 처분행위. 갑이 병에게 처분했죠? 가등기가 있어도 본등기가 있기 전까지는 갑이 병에게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죠. 2번 을의 갑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10년의 소멸시효. 3번 을이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해요. 누구한테 청구한다? 을이 누구한테 청구해? 갑에게 청구한다고 했죠. 갑을 누구로 한다? 양도인이다. 양도인에게 청구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뭘 한다?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 이렇게 직권 말소 되죠? 그러면 이때 병은 어떻게 돼? 병은 그럼 어떻게 돼? 병은 그럼 어떻게 해? 갑에게 뭐? 갑에게 어때? 담보 책임을 충고하죠. 담보 책임. 몇 조 담보 책임? 576조 저당권 행사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죠. 저당권 행사하고. 저당권 행사 똑같아. 봐봐 여기. 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을 매수했어. 누가? 을이 그런데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을 상실을 하죠. 그러면 576조죠.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매수했어. 누가? 을이 매수했는데 본등기, 아니 병이 했는데 본등기가 되면서 직권 뭐가 됐어? 말소. 구조가 똑같잖아요. 매수했는데 나중에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둘 다 똑같죠? 570조가 아니고 576조 담보책임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등기에서 또 하나 가끔 나오는 게 있어. 뭐가 있다? 무효 등기의 유용. 가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가등기를 유효한 이해관계였으면 유효한 등기로 말 수 있다. 유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유효이다? 그때부터 유효이다. 알겠죠? 소급하여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3번, 을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면 을의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이 물권 변동이죠? 소급한다. OX. 뭐가 소급해? 순위가 소급한다. 순위가 뭐가 소급한다? 순위가 소급하고,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다? 본등기 시부터. 순위는 언제? 소급하고, 물권 변동은 언제? 본등기 시부터. 자, 5번은요 병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원인무효죠. 원인무효. 여기 봐봐, 병등기가 무효라고 했죠. 여기 봐봐, 여기 가등기에 기해서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여기 병등기가 무효죠. 무효라면 가등기 권자인 을이 직접 말소 청구 돼 안 돼? 안 된다고. 가등기로 말소 안 된다고. 가등기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은 가능하지만, 가압류는 가능하지만 가등기 자체를 가지고 말소 청구,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등기가 있다 해서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자, 32번은요 을은 갑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중동까지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해서 가등기했다. 중동받고 가등기했네. 그 후 갑은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해주었다. 을이 잔금을 제공하면서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갑이 이를 응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화장실에 있나 봐요. 알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죠. 그럼 봐봐, 이게 지금 뭘 얘기하죠? 지금 을이 갑으로부터 샀죠. 을이 갑한테 사가지고 가등기했죠. 그런데 갑이 이걸 병한테 팔아먹었죠. 그래서 지금요 을이 뭐 해달라고 그래? 본등기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잔금 제공하면서. 그런데 갑이 지금 응하지 않고 있죠. 자, 1번, 을은 가등기만으로, 가등기인 상태에서 병명의 등기 말소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 이 말이 어려워요? 이건 그냥 국어인데? 이건 국어잖아요. 이건 지금 뭐죠? 법이 아니잖아요. 여기 뭐라고 했어? 가등기를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죠. 가등기에 대해서는 되는데 가등기를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말은 가등기만으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은 가등기에 기해서 이 말이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을의 본등기 청구권은 누구를 상대로 한다? 을은 본등기로 누구를 상대로? 갑. 알겠죠? 갑을 뭐라고 한다? 가등기 의무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양도인. 이렇게. 3번, 을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지죠? 그럼 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직권 말소되니까. 자, 4번, 을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지죠? 을은 가등기를 한 때부터 꼭 이게 나오죠? 언제부터? 본등기 시부터. 가등기 시부터는 뭐가 된다? 순위.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5번은요 을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요 병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에 의해서 뭐가 된다? 직권 말소된다.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요 이 가등기를 딱 보면요 이 정도하고 가등기랑 중간생략 등기, 지금 등기에 관한 것은 사례형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봐도 100% 충분해. 알겠죠? 혼동이죠? 여러분 혼동 한 문제인가요? 혼동. 자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요 점유니까요 여기까지만 하죠. 혼동까지만. 자, 봐. 혼동은 지금부터 잠깐요 뭘 해야 되냐, 여기서 혼동 하나의 룰이 있으니까요 그 룰만 잠깐 보면 돼. 아시겠죠? 별것도 아니니까 이걸 암기를 잠깐 하면 되죠. 자, 봐. 여기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갑이죠? 갑이 있고 을이 저당권 또는 저당권 또는 뭐 지상권 관계없어. 알겠죠? 보통 저당권 지상권은 잘 나오니까 저당권자나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저당권, 지상권을 만다 소멸하죠. 그런데 계약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다시 뭘 한다? 부활한다. 부활. 알겠죠? 다시 살아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갑이 있고요. 여기가 을이 1번이고 병이 2번이고요. 여기 또 갑이 있고 을이 1번이고 병이 2번이에요. 만약에 1번이 소유권 취득하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이 소유권 취득하죠? 뭐 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정이 있죠? 정이 또 압류가 있어.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죠? 2번 저당권이 소유권 취득하면 2번은 없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해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정가압류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뭘 할 수 있냐? 밤. 여기 지금 여기 밑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당사자가? 없죠? 그러면 무조건 소멸한다. 여기는 이해당사자가 있어? 없어? 있죠? 2번 있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자기 땅에 자기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제한물권은 타물권이죠.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이 저당권은 자기 땅에 자기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소유자 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건 예외적으로 그런 것이고 원래는 남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혼동의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자기 부동산에 자기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뭐라 한다? 소유자 저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 봐. 여기는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소멸하죠. 여기는 누가 밑에 있어? 없어? 있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하나의 룰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대로 봐. 여기요, 그대로요. 여기요, 갑의 토지에 을이요,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에 소멸한다. 무효가 돼. 무효. 다시 부활한다. 다시 여기요, 갑이 을이요, 임차인이고요. 대항력 임차인, 병이 저당권자예요. 여기요, 갑이 있죠. 을이 임차인이고요. 병이 저당권자예요.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룰이니까 이것만 딱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뭐냐면 여기요, 갑의 토지 있죠. 토지에 을이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달라. 여기는 1번이냐 2번이냐 이 말인데 여기는 지상권 위에 이 말은 뭐냐?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란 말은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니까 지상권이 없어지죠. 그럼 저당권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누구를 위해서? 저당권자를 위해서. 알겠죠? 저당권자를 위해서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갑이 지상권을 취득하죠.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를 위해서? 저당권자를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다시요, 여기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이 지상권 위에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지상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없어져 버려요. 알겠죠?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상권이 저당권을 취득하죠. 그럼 저당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럼 뭐가 없어야 돼? 저당권이 없어져. 지상권이 없어지면 둘 다 없어지니까 저당권자가요, 야심차게 지상권을 쫙 취득했는데 둘 다 없어져. 말도 안 되잖아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권은 절대로 소멸하면 안 돼. 누구 때문에? 저당권자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갑이 있죠. 갑이 을이 지상권이죠. 지상권 위에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이 지금 두 개죠. 아까 봐봐, 이 상태만 있으면은 저당권자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1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했어. 2번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똑같아. 2번 저당권자가 지상권 취득해. 그러면 2번은 뭐 한다? 소멸한다. 그런데 그러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원래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얘기했죠. 안 한다. 이게 하나의 룰이에요. 여기까지만 알면 돼.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점유권. 우리가 혼동에 걸리지 않는 거 시작? 점유권 안 되죠. 또 광어권 안 되죠. 아까 했었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권. 본등기 청권 혼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하나 있다? 지역권이죠. 그러면 지역권에 보면은 지역권에 뭐가 있다? 위기가 있다. 위기. 지역권의 위기에 의해서 지역권은 혼동으로 뭐를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소멸. 이런 것이 몇 개 있다. 뭐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룰이 뭐다? 기본적인 룰이
누군가가 밑에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 위에 누군가가 무등을 타고 있다. 알죠? 위에 있다. 그러면 나는 소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죽자 사자 버티고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보죠. 문제, 이것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고 이것을 문제를 딱 봤을 때 뭘 해야 되냐? 그림을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요? 자, 보면 지금 혼동 이렇게 돼 있죠? 혼동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을소유 토지죠. 봐봐. 을소유 토지죠? 을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갑이죠. 그 다음에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 지금 잘 봐봐. 이 말했듯이 이건 지금 뭐죠? 1번 이것은 뭐죠? 지금 갑에, 아니 을소유 토지 위에 갑이 뭘 가지고 있고?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지상권 위에 병이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거잖아. 이게 간단하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요, 뭐다? 갑의 지상, 여기가 갑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네. 갑이 땅을 샀네. 그래도 이 지상권 소멸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걸 그릴 수 있어야죠. 읽으면서. 알겠죠? 그려놓은 걸 보고 안 된다가 아니고 이걸 읽으면서 이걸 그릴 수 있으면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동이 정말 쉬운데 사람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죠. 알겠죠? 그냥 읽으면서 그리면 돼. 항상 목적이다. 그러면 그 위에 이 말이죠. 위에.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저당권이 위에 있다 이 말이죠. 지상권이 위에.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을소유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갑이 이렇게 됐죠. 지상권을 목적으로 또 저당권을 병에게 설정한 후, 알겠죠? 설정한 후 이렇게 됐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 좀 을소유 토지 위에 갑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네. 지상권을 목적으로 병에게 뭐가 있다? 병에게 저당권이 있네. 저당권 이렇게. 그런데요, 갑이 저당권을 취득했네. 갑이. 그럼 여기 봐. 갑이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했네. 그럼 둘 중에 누가 없어져야 돼? 무조건 지상권을 소멸하면 된다겠어, 안 된다겠어? 그러니까 저당권이 소멸해야죠. 동포 여러분, 알겠죠?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지금 이 두 가지가 이해가 되면 돼. 이 두 가지가 어려워. 이 두 가지가 이해가 되면 끝이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뭐다? 밑에 아무도 없으면 소멸하고, 누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고. 알겠죠? 자, 봐. 갑소유 건물에 을이 대항력 있는 차임권이 뭐죠? 임차권이죠? 그래서 여기 뭐야? 갑소유죠, 갑에 있는데 을이요? 임차인이다. 그 다음에 병이 저당권이다. 그럼 뭐 따지면 돼. 누가 소유권을 취득했느냐? 누가 취득했다고 돼 있어, 지금? 을이 1순위예요, 2순위예요? 1순위, 을이 취득했다, 을이. 그러면 저당권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 두 가지 딱 빼고, 1번, 2번 빼고 나머지는 다 뭐다? 나머지는 다 1번, 2번이 있는데 2번이 취득하면 소멸하고 1번이 취득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만 찾아가면 돼. 알겠죠? 완전히 그림 공부잖아요. 알겠죠?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침 9시에 노란 차가 왔다 갔다 한다. 알겠죠? 안번 타고 아무렇게나 갔다 오면 돼. 알겠죠? 창피할 필요가 없죠? 한번 갔다 오면 되죠? 알겠죠? 이렇게. 자, 4번. 지금 누구죠? 병소유 토지죠. 병소유 토지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뭐 인생 끝났네. 알겠죠? 그냥 1순위가 2순위죠? 그런데 누가 소유권 취득했어? 1순위가 소유권 취득했네. 1순위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순위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을이요 토지를 멸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갑의 피담보 채권이 전속할 경우, 그럼 봐봐. 을이 2순위가 1순위가 된다는 말은 갑이 소멸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갑이 소멸해야지 2순위가 1순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순위 승기니까. 그러니까 이 말 참 애매하죠. 뭐죠? 한 번 더 튕긴 거죠. 뭐다? 이 말은 을의 저당권이 1순위가 된다. 이 말은 갑의 저당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좀 이걸 이제 우리가 응용이죠. 알겠죠? 2순위가 1순위가 된단 말은 1순위가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1순위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전히 을은 몇 순위다? 2순위다 이 말이죠. 알겠죠? 5번 근저당권자 갑이요 건물을 매수했죠. 근저당권자. 그러면 누가 지금 2순위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근저당권자 갑이라고 돼 있잖아요. 누가 밑에 있어, 없어? 그럼 건물 매수했죠. 그럼 어떻게 돼? 소멸하죠. 그런데 이것만 나올 수는 없죠. 매매가 무효란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매매가 뭐다? 무효이죠. 하나만 있으면 절대 안 나와. 알겠죠? 꼭 이것은 무효란 말이 나와. 그러면 다시 뭘 한다? 할렐루야. 뭘 한다? 부활한다. 부활한다. 알겠죠? 부활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우리가 몇 번이 중요하다? 1번, 2번을 잘 이해하면 돼.
1번, 2번. 그럼 우리가 보통은 혼동의 경우는 1번, 2번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뭐다? 다 1순위, 2순위야. 다 1순위, 2순위. 알겠죠? 1순위는 소멸하지 않고 2순위는 소멸하고. 이것만 딱 알면 돼. 이해됐죠? 그래서 1번, 2번은 좀 여기 1번, 2번은 이해하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요 밥 먹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